표현하기보다 좀 생경할 겁니다. 생경할 건데 재밌을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 처음 배울 때 난 되게 재밌어했어. 게임보다 재밌어가지고 게임 말고 얘를 공부했다니까. 그 정도로 재밌으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얘들아 간다. 자, 우리가 도함수를 배웠잖아. 도함수는 우리가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줄게. 편하게 fx가 x제곱이었어. 몇 쪽인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잠깐만 이쪽으로 얘기해줘. 그래 103쪽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야. 저 순서가 뒤죽박죽일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 얘들아 봐봐. fx가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야. 근데 우리가 저 그래프는 그냥 너무 그냥 중2 때부터 막 선행을 통해서도 막 배웠을 거고 그냥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왜 당연하냐 이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x제곱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정확하게 그려볼게. 2 대입하면 4 지나니까 저 위에 지나고 나씨 미안.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쵸? 얘들아 봐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를 고민을 한 번은 해야 되거든. 얘는요 우리 얘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구하죠? 2x죠. 도함수가 2x야.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뭐냐면 도함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얘를 원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도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원함수를 그리는 방법은요.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도함수가 쌤이 원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뭐냐면 애당초에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면 함수값의 순간 변화율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함수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소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라는 거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느낌 괜찮지? 당연하잖아. 지극히 당연하죠. 그쵸? 잘 봐. 쌤이 y는 2x도 한번 그려볼게. y는 2x는요. 원점 지나고 이런 식으로 생겼지. 똑같이 뭐 y축이 있다고 쳐. 그럼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열린 구간이야.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2x의 부호를 따지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도함수는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f'0이 0인 거야. 그치? 뭐 그냥 당연하죠. 그냥 지금 이게 f'x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저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원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원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올 때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원함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 날개는 증가하고 있는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야. x가 커질 때 y가 증가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다 그어봐도 다 양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접선의 기울기를 바라볼 때. 그리고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막 그어보면 다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응? 그리고 도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0,0을 지나잖아. 그러면 x =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차함수의 꼭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왔던 거야. 그냥 너네가 단순히 고1 때는 그냥 중근 가지면 접함 막 이렇게 외웠잖아. 왜 접하는데 라고 궁금해하지 않았니? 저는 그게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인 거야. 그 지점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도함수의 함수값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그 녀석이 기울기인 거거든. 그리고 요 빨간색 쪽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인 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지금 이게 한 세트가 되어서 너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증가 감소하는 저 느낌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야. 정확하게 내가 함수값을 뭔지 몰라. 그냥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상만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혹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에서 연속함수라면 저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겨요. 정확하게 표현할게. 증가해서 감소 혹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면 지금 봐봐. f 프라임이 2x잖아. x에다가 0 대입하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거야. 요 녀석 이해가 되니? 요 녀석 이해돼? 방금 내가 설명한 거를 또 다른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절대값 x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이렇게 되겠네? 왜 아냐? 그래.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저것 다 그려주는 거야. 이건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죠? 그치?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견이 없어. 그죠? 근데 내가 얘를 미분의 관점에서 좀 더 해석을 다른 식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 도함수 배우고 왔단 말이야. x 미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들아 쌤이 도함수 그려볼게. 잘 봐. 도함수가요 상수함수예요. 이해되니? 근데 구간이 나뉘어진. 이게 f'x야. 납득되지? 그치?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잖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열린 구간에서 음수죠. 함수값이. 이 녀석의 함수값이 음수고 심지어 그냥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y는 마이너스 x로 그려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니? 뭔 느낌인지 느낌은 오죠, 그쵸?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값인 거야. 원점의 뭐라는 거야?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 값이 상수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그거였다는 거니까 원함수는 1차 함수의 일부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도함수 값이 여기는 계속 1이지? 0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그치? 플러스 2고 심지어 1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직선에서 접선을 따지는 것도 웃기잖아, 사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접선은 그냥 얘예요. 여기서의 접선도 얘고요. 그래서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쌤이 아까 위에서 뭘 가르쳤었냐면 지가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저때 x축에 접하고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나왔지. x제곱의 경우에는. 근데 얘는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도함수 봐봐. x 이퀄 0에서 연속하니 불연속하니? 그치, 끊겨있지. 불연속하지. 그때는요 0을 안 가지고 그냥 바로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였던 게 바로 1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냥 딱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니까 얘를 막 쭉쭉쭉 확대했을 때 여기에서 갑자기 막 기울기가 0이 됐다가 1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딱 마이너스 1에서 딱 1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축에 접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꼭지점이 그냥 0,0인 거지. 얘는 x축이랑 접하지 않아요. 접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얘는 0,0을 지나지만 아까 2차 함수랑은 달리 그냥 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봐. 괜찮니? 그냥 뭐 도함수로 그냥 원래 함수 접선의 기울기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함수의 증가 감소야.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도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은 원래 함수도 감소하고 있었을 것이며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인 쪽에서는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 괜찮으니? 이해할 만하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쌤이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개념을 가르칠 건데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이라는 개념이 나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극소값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쌤이 극소값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 극소는요. 함수가, 그러니까 원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바뀌는 지점이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됩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꼭 0이 아니어도 돼요.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돼. 그냥 마에서 뿔로만 바뀌면 돼. 도함수의 부호가. 자꾸 헷갈릴 수 있어. 원함수, 도함수, 용어 계속 두 가지를 쌤이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원함수가 감소하다가 지금처럼 봐봐. 원함수 위에 거 봐야 돼.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바뀌는 지점이 0,0이죠. 0,0이 극소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점의 y좌표이기 때문에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지점의 y좌표가 극소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참수의 꼭지점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다 극소값 이렇게 불러요. 극소점 이렇게 부르고. 그죠? 괜찮지? 이해할 만해?
극소점의 의미가 뭐냐면 자, 극소값의 정의가 최소값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값이 극소값 안에 들어가게 되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극소값의 의미 자체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야. 근데 그 지점이 되게 많을 수 있어. 나중에 4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냥 들으면 돼. 극소값이 두 개예요.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는 지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저 지점은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극소값, 첫 번째 극소값.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 지점으로 우리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바뀌니까 저렇게 생긴 녀석을 또 극소값이라고 불러. 그래서 극소는 우리가 파동에서 마루 골 배웠잖아. 그쵸? 얘들아 아래쪽에 있는 게 골이야 마루야? 골이죠? 마루가 위에지? 그래 저 파동처럼 생긴 녀석에서 골에 해당하는 녀석이 극소값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렸으니까 쌤이 얘기를 할게. 여기까지 계속 또 증가하다가요. 여기서부터 또 감소하게 보이죠? 그쵸?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요 지점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극소값은 우리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극대값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지점을 부르는 명칭들은 극소값, 극대값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한 함수에서 극소값이나 극대값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최대랑 최소는 오직 하나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배웠냐? 쌤이 지금은 쌤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2차 함수가 원함수고 1차 함수가 저러면? 이제부터 이 단원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는 알고 있었지만 3차 함수 그래프는 지금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3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 2차 함수는 거의 마스터 수준으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함수를 좌표 평면에 야무지게 잘 그린 다음에 그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서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려내면 되는 거야.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흐름을 잘 잡아야 돼. 단원의 흐름을. 자, 쌤이 f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그리고 싶어. 뒤에 플러스 4까지 붙여줄까? 그래. 왜냐면 얘만 있으면 또 너무 쉽게 추론이. 아예 그래.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니? 그렇죠. 2차 함수 우리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무조건 그릴 수 있죠. 얘들아 3x제곱을 한번 그려봐. 3x제곱 마이너스 6x는요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가 0이랑 2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괜찮니? 그냥 대충 그렸어. 함수값의 부호만 따질 거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도함수잖아.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여기 도함수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부호를 표시해놔. 이 의미는 뭐냐면 도함수 값이
도함수 값이라고 쌤이 표현해도 괜찮겠니? 도함수의 함수 값이 너무 길어. 그래서 실제로 도함수 값이라고 불러.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양수죠. 그러다가 0일 때 딱 0이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음수고 2부터 무한대까지는 양수다.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3차 함수를 이제부터 그릴 거야. 일단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기준입니다. 0, 2 이런 식으로 써놓고 얘들아 도함수 값이 양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라는 거고 함수가 항상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서 도함수 값이 0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다시 0부터 2까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고 도함수 값이 또 x 이퀄 2에서 0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그 다음에 2부터는 쭉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3차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죠. 양수인 3차함수는 맨 아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올라왔다가 꿀렁꿀렁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얘들아? 별거 없죠? 이게 3차함수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런 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3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을 활용해서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일단은 지금은 안 가르칠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설명하게 되니까. 3참수가 안 예쁘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특정하게 이쁜 녀석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3참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쌤이 얘 그려볼게. 미분의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x절편이 좀 더럽죠? 3분의 4인데 루트 씌워야 돼. 그치?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2야. 그냥 귀찮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둘게요. 이 녀석의 0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그럼 이렇게 알파 베타를 이렇게 쫙쫙 해놓고 마, 뿔, 마 이렇게 적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알파까지는 3차 함수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선 다시 증가하면서 그러다가 또 감소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리면 돼.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로 띄게 되는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참수가 쌤이 두식은 갖는 것만 그렸지. 서로 다른 두식은만 갖는 걸 그렸는데 우리 이참수 그래프 다양하게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지금 저거 이참수의 판별식이 양수일 때만 그린 거잖아. 판별식이 0일 때도 음수일 때도 각각 다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도함수를 구했는데 그 녀석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알파야. 그러면 잘 봐.
알파를 기준으로 일단 도함수 값의 부호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냥 플러스예요. 근데 잠깐 0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음수는 안 됐다는 얘기인 거야. 이 말을 보고 우리가 3차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뿔뿔이니까. 근데 증가를 하긴 하는데 잠깐 쉬어가는 거야.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쉬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빡 올라가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응.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는 지금 봐봐. 쌤이 아까 극소값의 정의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였어. 도함수의 부호가. 그치? 근데 지금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 없죠. 그러니까 0은 우리가 부호가 변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다 뿔뿔이잖아. 이런 3차 함수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없는 3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포함해서 그냥 한 단어로 그냥 극값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극값이 없는 3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이거나 혹은 잘 봐.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았어. 그럼 얘는 그냥 0도 스치지 않는 거지. 그럼 얘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녀석의 함수값인 거야. 우와 어렵죠? 어려운 얘기 나왔다 얘들아. 쌤이 애당초에 도함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정의했었던 거 기억나니? 내가 두 번째 그린 녀석 이제 첫 번째 거 쌤이 지워볼게. 두 번째 그린 f'x에서 얘가 지금 최소값인 거 혹시 느껴져요? 도함수의 입장에서 도함수 값의 최소값인 게 혹시 느껴져? 우리 2차 함수는 최소값 같잖아. 그러니까 f'x가 지금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지. 이거를 쌤이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앞으로 3차 함수는요. x 이퀄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 값에 대한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증가율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 알파가 되는 지점에서 최소를 찍고 다시 겁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어려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받아들일만 하니? 조금 어렵지. 얘들아, 쌤이 여기서 좀 더 이쁜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줄래? 잘 봐. 2차 함수가 지금 최소값을 갖고 있어. 도함수가 1에서 최소값 갖고 있지. 최소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나오거든 얘들아. 마이너스 3이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거야. 되게 어려워요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되게 어려워. 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있잖아. 잘 봐봐. 여기서 한 차례 꿀렁 되잖아. 0과 2 사이에서. 근데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도함수 값인 거야. x가 1일 때 도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봐봐 이런 느낌이야. 접선의 기울기의 입장에서만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0이지. 여기선 양수였지. 그러다가 0 찍고 음수로 바뀌었잖아. 근데 음수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딱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 찍고
다시 마이너스 3보다 커지면서 0까지 도달한 다음에 0부터 계속 양수가 되는 거야. 그 녀석을 우리가 입으로 도함수 값으로 표현한 게 지금 이 그래프인 거야. 너네가 이거 집에서 스스로 해봐야 돼.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도함수의 요 의미가 뭐냐면 요 도함수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2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였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 x값은 x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x값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우리가 요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러다가 이 마이너스 3에서 점점 0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도함수와 원함수의 상관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원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변화랑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요 도함수로 다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겁나 웃겨. 근데 뺐으면 안 내야 될 거 아니야. 뺐는데 더 내. 웃기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뭐 수포자를 양성한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지금 여기서 용어 안 가르치잖아. 이 용어가 변곡점이에요 또. 아마 다른 참고서 보면 나올 거야. 정석 같은 거 보면 나올 텐데. 이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안 가르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다 가르칠 거거든. 근데 우선 내가 지금 이 지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해.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도함수의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도함수의 최소값은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지. 너무 어려워 말이. 도함수의 최소값은요.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야. 함수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그게 이계도 함수의 개념인데 그거는 우리가 수학 2에서는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2차 함수의 또 증가 감소도 또 따지면 또 1차 함수로 따질 수 있어요. 그거 아마 정석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 정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거 봐도 뭔 소린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내용만 잘 이해하면 돼. 아래 내용이 원함수, 그다음 위에 함수가 도함수인데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면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와닿으니까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인 거야. 그게 우리가 미분의 의미였고 도함수의 의미였으니까. 그러면요 선생님,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가 2차 함수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는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져요. 2차 함수의 특징이지,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최소값이 원래 함수에서 그래프로 그려진다면 지금 요 x = 1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한번 하고 가시면 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개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도함수의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따지고 그냥 3차 함수 꿀렁꿀렁 그릴 수 있고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개념 원리에서 문제 풀 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배우면 반쪽만 배우는 거예요. 반만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 도함수의 부호뿐만 아니라 도함수에서 최소값까지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어떠한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지까지 다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3차 함수 얘들아, 우리 2차 함수를 보면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얘는 위로 블록한 녀석이지. 근데 3차 함수는 봐봐.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럼 마치 이거 두 개를 절묘하게 합쳐놓은 그래프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뒤집고 뒤집어야겠네요. 어쨌든 얘네 두 개를 절묘하게 합쳐놓은 녀석이기 때문에 봐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하게 바뀌거든요. 그쵸? 저 빨간 색깔 점이 내가 방금 구한 도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까지도 한번 이해해봐. 괜찮아? 이해돼? 응. 봐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었지. 우리가 요 x값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x는 1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곡선의 요철이 바뀌었어. 요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런 걸 요철이라고 배웠었던 거 혹시 배웠니? 그렇게 용어로? 안 배웠죠? 요철이 그런 의미거든 얘들아. 그래프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변화하는 게 이제 3차 함수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변한 거잖아. 그래서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곡선의 모양이 변했다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변곡점이 이제 여기에서 도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x좌표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단 이렇게까지만 가르칠게요. 변곡점의 정의가 저게 아니거든. 변곡점의 정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도함수가 또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감소하고 있다가 1 기준으로 또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쪽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쪽에선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감소해서 증가가 바뀌는 지점이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헤비해서 그리고 요즘 수능에서도 사실 그런 거를 묻지는 않거든. 그건 다 미적분 2에서 물어봐. 너네 다 미적분 2 배울 거잖아. 그럼 지금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미적분 2에서는 그냥 변곡점이 밥 먹듯이 나와요. 변곡점까지 안 구하면 아예 그래프를 못 그려. 곡선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차 함수는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생김새를 아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막 그렸다가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여기에 그냥 얘가 그냥 이렇게 증가하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 참수를 그릴 때도 지금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꼭지점이 이거인 거는 똑같잖아. 근데 그냥 너네가 그냥 정말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냥 얘들아 이 참수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잖아. 곡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방금 그린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오만 가지 모양으로 다 생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그릴까에 대한 것도 사실은 궁금해해야 돼요. 근데 안 궁금하게끔 외우라고 시키는 거죠. 3차 함수도 지금처럼 쌤이 처음에 그려준 모양처럼 그냥 단조롭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증가 감소 증가가 바뀌려면 그래도 볼록한 지점이 한 군데에서는 최소로 바뀌어야 돼. 지금처럼 여기 옆에 위볼 아볼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곡선의 요처리, 곡선의 모양이 간단하게 배우는 건데, 너네가 고2 여름방학만 돼도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이 생각이 싹 다 사라집니다. 곡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생겼어. 막 곡선이 막 이렇게, 이제 얘는 너무 예뻐. 막 이런 식으로 생기고 막 각양각색으로 생겼거든. 막 이런 곡선도 그리고 그래. 근데 이런 곡선을 안 그리면 틀리게 내요. 그럼 저 곡선을 어떻게 예쁘게 그리냐? 미분을 여러 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미분을 처음 배우고 있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미분 한 번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미분 한 번 한 걸 가지고 원래 함수에 대해서는 뭐밖에 따질 수가 없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밖에 못 따져요. 그리고 증가 감소가 변화하는 양상을 바탕으로 극대점이나 극소점밖에 못 따져요. 우선 우리가 그게 미적분 1에서의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3차 함수나 4차 함수만 잘 그리도록끔 해주시면 돼. 그리고 얘들아, 4차 함수 그리는 방법도 되게 대충 가르치거든. 왜냐면 미분을 2번 하지 말래. 미적분 1에서. 교육과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4차 함수를 그리려면 필연적으로 미분을 2번 해야만 하거든. 근데 하지 말래. 그러니까 너네 보고 그냥 외우래. 4차 함수 그래프 외우. 얘들아, 이게 실제로 그 교사들 있잖아. 쌤 주변에도 교사가 있잖아. 고등학교 수학 교사들이 있거든. 내 친구들도 그렇고. 애들 되게 어이없어해. 바뀌었어. 교육과정이 지금 몇 번이나 바뀌었니? 근데 그거 바뀔 때 그 변곡점의 개념은 빼고 그냥 그래프 그림을 외우게 시키래요. 그게 교육부에서 하달된 내용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너네한테 가르칠 때 그냥 너네가 이제 고2 때 미적분 1 수업을 들으면 그냥 대체로 다 외우게끔 가르칠 거예요. 3차 함수까지는 나처럼 원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거든? 근데 4차 함수는 무조건 외우게 가르치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미적분 2를 잘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만약에 그냥 미적분 2 안 배우고 그냥 미적분 1까지만 배우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냥 외우게 시켰을 거거든? 그리고 지금 저 변곡점 얘기도 안 꺼냈을 거야. 나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왔는데, 근데 나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가르친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미분을 때려서 도함수의 부호를 구간별로 파악한 다음에 그 구간별로 원함수가 증가, 감소 이런 거를 한다. 부호를 판단을 한 걸 바탕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도함수가 이차함수일 테니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질 거야.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도함수에서는 최소값을 가질 테니까 3차 함수도 변곡점의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외부의 점에서 3차 함수에다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판단하게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방금 가르친 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거를 모르잖아?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내고요. 가르치진 않아.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도. 내가 여기 그러니까 작년 고2지, 지금 고3. 애들한테 내가 이 내용을 알려주고 하면
학교에선 안 알려주는데요 이래. 근데 진짜 버젓이 새 학교가 문제가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다 내. 그게 틀리기 딱 좋으니까 낸단 말이야. 근데 안 가르쳐주고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죠? 이게 다 교육 과정이 다 날라가서 그래. 그러니까 일부러 애들한테 배우는 건 적게 하는데 낼 건 그대로 돼요. 이게 왜 뭐 수포자를 진정 없애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양성하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음. 뭐 애들이 뭐 공부만 적게 하면 수포자가 안 되나? 공부를 적게 하니까 공부를 더 못해져가지고 수포자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배울 걸 안 배우는데 어떡해. 응. 차라리 단원 하나를 통째로 날리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확통 같은 걸 배우지 말든가. 이쪽은 잘 가르쳐야지. 3, 4차 함수 배웠는데. 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에서도 최대값을 가지잖아. 이 녀석이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 논리로. 저 지점 말고 그 어떠한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저 파란 색깔보다 가파를 수가 없어요. 양수 쪽으로는. 막 이렇게 집에서 해봐. 볼펜으로 3차 함수를 그려놓고요. 딱 볼펜으로 3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샤프로 막 이렇게 해봐. 어릴 때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이러다가 변곡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그러다가 또 이제 여기 지나면 또 이렇게 작아지다가 미안해 커지다가 0 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게 변곡점의 의미인 거야. 요 진한 파란색 요 녀석이 우리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너네가 진짜 직접 다 해봐야 돼. 이렇게 실제로 그려가면서 느끼란 말이야. 3차 함수를. 이러면서 감각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 미적분 2를 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다 설명했어. 그리고 저는요. 이런 표 같은 거 그리지 않아요. 이게 증감표라는 거거든. 증감표가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표란 말이야. 근데 그냥 도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증감표 좀 내가 어릴 때 배우면서 선생님 근데 저 증감표는 왜 그리는 거예요? 내가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중딩 때 담임 선생님이. 그릴 필요가 없지. 자기도 그게 왜 교육과정에 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저도 증감표를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얘들아 저거 표 언제 그리고 앉아있을래? 그쵸? 그냥 그래프 하나 딸깍 그리세요. 자, 얘들아 1번 보자. 함수 fx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미분을 바로 때리세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이지. 얘 이거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무조건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는 는 0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건데 3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지. 뭐가? 도함수가.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게 되고요. 뿔마뿔 이런 식으로 그려. 얘들아 방금 내가 도함수에다가 저거 뿔맛뿔 한 거 있잖아. 저게 증감표야. 얘들아 해설지에 지금 증감표 볼래? 나도 이거 따라와서 이거 하나만 내가 보여줄게. 똑같은 거를 내가 보여줄 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오는 상황이 지금 여기인 거야. 괜찮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올 때는 부호가 양수였다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됐다. 이런 의미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음수인 거야. 보이니?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거를 이렇게 표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원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 화살표로 그린 거야. 보여? 증가하고 있는 화살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쪽에서는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래쪽 화살표가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원함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를 이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표가 더 편한 학생은 내가 뭐 그것까지는 내가 말리지 않을게. 그러니까 내가 너네 인수분해할 때 뭐 조립제법으로 하는 걸 말리지 않는 이유야. 다 각각 처음 배운 게 편할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지금 미분 그래도 나한테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나는 이 표는 그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증감이 바뀌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입견이 있잖아.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아까 막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세요. 근데 이제 요쪽에서 그 다음에 요쪽에서 0이 되게끔 한 번씩 터치를 좀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또 막 너무 대충 그리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알지? 응.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고 있다가 x가 1보다 클 때는 또 증가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이 문제에서 x가 0일 때 이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이 참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판단하고 넘어가. 괜찮지? 2번 내 냅다 4참수 이제 꽂네요. 얘들아 4참수를 잘 그리려면 3참수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죠? 미분해 볼게. 이렇게 도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저 녀석을 그리시면 돼요. 쟤를 그리고 싶잖아. 얘를 gx로 두시고요. gx가 궁금하니까 gx를 미분한 녀석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2번 했지. 그리고 우리가 얘를 수학적으로 미분을 2번 한 함수를 이게 도함수라고 불러요. 응. 1개는 생략된 거야. 원래 도함수가 1개 도함수거든. 그러니까 한 번 잘랐다 이런 의미야. 근데 2개 도함수는 미분을 2번 때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 그냥 용어이에요. 용어.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미적분 1에서는 이게 도함수라는 용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것도 안 배우는 거거든. 근데 알고 있으세요. 뭐 안다고 뭐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어. 어차피 너네 다 배우게 될 녀석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도함수를 그려내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바탕으로 원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짓을 2번 하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얘들아, 그게 귀찮잖아. 귀찮아서 내가 지금부터는 3참수를 봤을 때 쉽게 그릴 수 있는 개형이면 바로 근의 양상을 파악해서 그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킬 거거든. 얘들아, F'X 볼래? 겁나 X제곱으로 묻고 싶게 생겼어. 정확히는 3X제곱으로 묻고 싶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내가 도함수가 궁금한 이유는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져주기 위함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저 f 프라임 x를 얘는 0에 맞춰서 한번 그려봐. 우리 3차 방정식 푸는 방법 배웠잖아. x가 0에서 중근 가지고 4에서 한실근 갖는 거 보이니? 그지? 근데 얘들아, 3차 함수 생긴 거 우리 방금 정말 대충은 배우고 왔죠.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 녀석이 0에서 중근을 갖고 4에서는 그냥 한실근만 가져야 된대. 그럼 이 3차 함수가 x축이랑 0에서 접하고 4에서 한 점으로 지나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면 f 프라임 x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 보이니? 여기까지 납득이 돼요? 날먹한 거야. 왜? 이게 도함수니까 이렇게 부호만 따져주고요. 나는 이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4차 함수를 그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잘 봐. 어려울 수 있어, 4차 함수. x축과 만나는 지점, 즉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세로선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자, 무한대부터 0까지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졌어. 딱 0이 됐어. 그리고 그치? 그러다가 또 감소하지. 또 내려가. 또 내려가다가 또 4에서 기울기가 0이 됐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접하는 느낌이야. 그러다가 뒤에서는 플러스죠? 쫙 올라가면 됩니다. 물론 곡선으로 올라가겠지. 내가 좀 직선틱하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게 4차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진짜 많거든, 얘들아. 그 중에 빙산의 일각을 하나 다룬 거야. 근데 3차 함수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 변화 양상에 따라서 원함수의 증가 감소가 달라지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x축이랑 어떠한 근의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게 돼요. 근데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내가 그거를 다 표로 정리해가지고 너네한테 알려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네가 탐구해 보는 거야. 필수 예제랑 이런 걸 풀어보면서 어머 얘네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네. 그러면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이러면서 그려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느끼면 좋은 점은 이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따진다. 그걸로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면서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감소하고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근데 0이 되니까 이 감소하는 폭이 조금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또다시 감소하다가 또다시 0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또 그려지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려워. 그리고 이런 지금 쌤이 여기 그릴 때도 얘들아 봐봐. 이거 모양을 좀 뜯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간 거잖아. 선생님 얘 왜 그냥 이렇게 안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쪽에서는 위로 블록이었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또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다 다루면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대충 그리시고 제가 나중에 다 알려줄 테니까 우선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바탕으로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져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요. 봐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지점 한 군데만 부호 변화가 생기지. 여기는 0이 되지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점을 그 값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부호가 변하지 않으니까. 부호가 여기서 변했단 말이야. x 4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도함수의 부호가 변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변했으니까 이 지점이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면서 물론 지금 개념원리 단원에서는 아직 극대극소를 배우기 전이지만 내가 그냥 다 한 큐에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 자 얘들아 201번 저 두 개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세요. 천천히 미분하면서 미분의 세계는 정말 이게 넓고 깊어요. 넓고 깊어. 하다 보면 재밌어요. 혼미해지죠? 똑같은 건 배워서 힘들어. 여기가 원래 그래요. 자, 저 3참수가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싶대. 저 말이 뭐냐면 3참수가 이렇게 생겨 먹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 생기기 싫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3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의 모양만 가지고는 사실 A 값의 범위를 구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도함수로 넘어가는 거야. 3참수가 저런 식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잖아. 얘는 우리가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얘는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x축에 딱 접할 때 우리가 부호 변화가 없었어. 그지? 여기는 뿔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요 감소하는 구간이 생겼던 건데 여긴 도함수가 다 x축보다 떠 있거나 딱 접하고 있는 상황일 때 3참수가 부호 변화가 증가 감소 변화가 없겠지. 그냥 쭉 증가만 하겠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그래서 3참수를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때리게 되면 A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얘도 지금 결국에는 지금 미적분 1이지만 그냥 이참수인 거 보이니? 얘도 그치 결국에는 또 이 이참수가 x가 실수 전체에서 x축보다 떠 있거나 접하거나 이거 따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짝수 공식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0에서 3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수치로 나왔으니까 이 범위에서는 함수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제는 제한된 조건에서 나와요. 범위를 특정하게 정해놓고 저 3참수가 구간 0,3에서 감소하고 싶대. 이 말은 뭐냐면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그냥 증가하게 생겼지만 중간에 감소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 되게 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지? 닫힌 구간 0,3에서 감소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함수가 0과 3 여기 사이에서 음수였다라는 거니까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도함수가 0과 3을 근으로 갖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이 0과 3을 근으로 가지게끔 내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녀석이 저 구간에서 감소하도록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려줘도 되지만 지금 이런 느낌 어때? 이렇게 돼도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0이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3도 여기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0과 3은요.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0,3에서 감소하고 싶은 거니까 꼭 저기서만 감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구간에서만 감소하고 싶은 거라서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감소하는 상태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그릴 수 있어. 얘들아 이거는 우리 2차 부등식에서 배웠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잘 봐. 대칭축이 일단 2니까 도함수의 대칭축이 x = 2라서 얘가 0과 3 사이에 들어오는 게 일단 보장이 됐지. 원래 대칭축 조건 따져야 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함수에다가 0과 3을 대입했을 때 이 녀석이 다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딱 알파가 0이 되고 베타가 3이 돼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9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a가 마이너스 9보다 또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돼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만족하게 되려면 우리가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지금 결국에는 미분 문제지만 최종적으로 정답을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2차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거야. 어렵죠? 그래서 이까지가 일단은 한 바닥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바닥이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서 아까 극대와 극소 여기까지 합쳐서 한번 가르쳐 봤는데 너네가 지금 너 머리가 오늘 저희가 진도를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섞어서 나간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숙제를 무자비하게 내진 않아요. 내가 필수제를 푼 곳까지만 낼 거야. 같이 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봐봐. 요 파트에서는 내가 아까 말한 게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내용이었다면 여기 118쪽부터 보면 좀 더 뭐 다 알려줬구나.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르쳤잖아. 내가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일부러. 이런 거 막, 머리 아파. 나중에 다 외워져요. 그래프 많이 그리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지. 막 이거를 외워서 이거에 막 끼워 맞추면서 해석을 하면서 하지는 않아도 돼. 그냥 너네가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어떠한 다항함수가 오더라도 다 끼케야 4차예요. 높아봤자 4차야. 그럼 그냥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3차 함수 나오잖아. 너네가 3차 함수를 못 그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3차 함수의 부호 양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바탕으로 4차 함수를 그리면 되니까 그리면서 좀 깨닫는 거지. 근데 너네가 이 곡선 그리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아까도 우리 구한 4차 함수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 막 모르니까. 근데 그 모르는 거를 여기서 좀 그래프 모양들을 보면서 조금 익숙해진다 요 정도의 느낌만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왜 저렇게 곡선이 그려져요? 라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면 너네가 힘들어져. 너네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4차 함수가 곡선이 저렇게 꿀렁꿀렁 되는 저 느낌은 너네가 많이 반복해서 보면서 비분해서 그려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저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니까 우선은 이까지. 나도 다 알 거 아니야 교육 과정을. 근데 나도 의식하면서 그리지 않아요. 당연히 외운 형태로 그리는 거지. 근데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근데 4차 함수 곡선이 왜 이렇게 그려져요?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은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너네가 그리다 보면 문득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알려준 그 변곡점 개념 있잖아. 그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그리면 그 곡선이 언제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혹은 아볼에서 위 블록 바뀌게 되는지 너네가 아마 그게 파악이 되다 보면 더 자연스럽게 그리게 될 거야. 근데 우선적으로는 그냥 러프하게 곡선을 러프하게 그리면서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처음엔 어려워. 이거 곡선 그리는 게 예쁘게 못 그리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다 가르친 내용은요. 그냥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뭐 이제 그냥 그래프 그려가면서 여기에 뭐 최대값과 최소값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니?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냥 구간 주면 그냥 거기서 뭐가 최대고 뭐가 최선지 그냥 구하면 되잖아. 하나하나 다 구할 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다 케이스 나눠서 뭐 공부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리면 돼. 그래서 쌤이랑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빨리 안 나가도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진도가 쌤 생각에는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기까지 온 것도. 쌤 강의 계획서 보면 지금 그 함수 그래프 없어요. 되게 빨리 온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천천히 나랑 같이 3차 함수, 4차 함수 다 그려보면서 또 내가 또 거기에 살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풀 문제는 적지는 않을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배우면 여기도 문제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오늘은 16번까지 하고 갈 예정입니다. 별로 없죠? 네,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힘. 네. 최소값에서 안 되는 거? 최소값 중에 안 되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야? 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기하는 거야? 삼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상황 얘기하고 싶어? 뭐 이렇게 있어? x축이? 혹시 뭐 문제에서니? 응? 응?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극소값이 없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나고 x축에 둥시에 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기억이 잘 안 나네. 뭔 얘긴지 뭔 얘기야?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도 돼. 어. 어. 0을 안 지나? 3참수가? 3참수가? 그러니까 지금 4참수 그릴 때 내가 3참수 도함수 그리고 이거 얘기하는 거니?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3참수가 0을 지나고 있어. 근데 부호가 바뀌지 않아서 그 값이 안 생겼다. 이건 표정분해가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여기 있니? 여기 있어? 여기 있니? 이 내용 할 때는 아니었어? 아니야? 여기쯤에서 3참수가 0을 지날 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건가? 0에 뭐가 관련?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한번 더 얘기해줘.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알면 나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0을 칠할 때 자연스럽게 나중에 기억이 나면 말해 주세요. 나도 잘 모르겠네 지금은 얘기만 듣고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네 문제 집중해서 같이 해보아요. 그냥 얘들아 별거 없어. 나 그냥 계속 너네랑 같이 그래프 그리다가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잘 해주셔야 돼. 응. 자 얘들아 3차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뭐 극값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그래프 그릴 거야. 자 F'을 구해줍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9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두 실근을 갖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을 가질 것 같지 않니? 저거 3 나눠 머릿속으로 한번 나눠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근이 마일이랑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를 빠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뿔마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너네가 이런 식으로 선 긋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때 극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극값은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지점인 요 녀석과 또 여기서도 변하는 이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할 때는 원함수는 증가해서 감수로 바뀌기 때문에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근데 극대가 최대값은 아니야. 왜냐면 요 위에 최대값은 없어 3참수가. 그냥 극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극대가 영어로 그 로컬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최대인 점을 극대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요 곡선 있잖아. 요 곡선 근방에서 최대값이 극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용어가 붙었어요. 괜히 영어 써가지고 이상해졌네. 어쨌든 로컬 맥시멈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일 마삼 뿔구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7 정도 나올 것 같죠? 그리고 3을 대입하게 되면 앞에 거 두 개는 사라지고 한 마이너스 25 정도 나올 것 같아. 그죠? 이게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극소도 마찬가지로 요 근방에서 제일 작은 점을 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좋아요. 별거 없죠 이제 3차함수. 애지간하면 너네가 잘 그릴 거야. 3차함수는 그래프가 심플해. 지금 이렇게 있는 녀석이랑 이렇게 있는 녀석밖에 없어. 굳이 따지면 그 극값이 없는데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하나랑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 3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면 그냥 x축 대칭시킨 그래프 형태가 있으니까 뭐 다 얘기하면 한 6개 정도 있는 거지. 4차 함수는 그렇게 따지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냥 의미가 없어. 그냥 그때그때 잘 파악하면서 그리는 게 중요한 거야. 4차 함수는. 자, 뭐야? 얘도 3차네. 미분 때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지점을 구해. 그러면 1 또는 3이지? 내가 간단하게 x가 0이 미안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구한 다음에는 도함수를 잘 그려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 잘 고려해서 그려야 됩니다. 1, 3 찍고 맞불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1을 기준으로 또 3을 기준으로 우리가 3차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또 다시 감소하게 되는 이런 3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고 미안해 1을 대입했을 때 극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 극대가 나올 거야. 그냥 각각 다 계산만 해주면 극대 극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극대 극소 모두 생긴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3차는 극대극소가 모두 생기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 4차 함수 셈이랑 같이 그려보자. 자, 미지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당연히 저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좀 러프하게 그릴 수 있겠지. 그게 제일 편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0이라고 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하면 성립할 것 같지 않니? 그럼 너네가 이거 인수분해는 할 줄 알지? 근데 나랑 스타일이 좀 다를 거라서 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할게. 그럼 얘가 또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f 프라임 x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니? 봐봐. 지금 이기도 함수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함수 문제가 나올 때 도함수를 구했을 땐 3차가 나올 거 아니야? 3차가 다 인수분해가 나오는 모양만 나와요.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게 아니면 너네로 하여금 미분에 한 번 더해서 3차를 그려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교육과정에 위반이 되잖아.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를 봐도 그런 그래프가 없어요. 유감. 어쨌든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런 식의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2에서 그냥 한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극대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접하게 되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마마뿔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마일이랑 2를 기준으로 4차 함수가 빨간색으로 그릴게. 감소하고 있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또 다시 감소하다가 극속각 갖고 꽉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극소만 x 이퀄 2에서 갖게 되니까 f2만 잘 구해주시면 우리가 극소를 구할 수 있겠지? 극대는 없는 거야. 이해됐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안 접하고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럼 얘가 여기랑 여기에서 또 다른 기준점을 갖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속각 갖고 올라갔을 거야. 부호가 맞불마로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음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 기준점이 찍히게 되게 그러니까 극소가 2개, 극대가 하나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너네가 나중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3차 함수가 나오면 지금과 같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는 극값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좋아요. 자, 2번 그려볼게요. f'x는 12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24x야. 얘도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방금 내가 말한 상황이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3차 함수가 마이 0, 1이 근으로 갖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이 이런 식으로 있고 마이 0, 1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럼 얘들아 마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릴 때 마이축, 0축, 1축 바탕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0 됐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이해됐니? 근데 지금 이게 극소값을 내가 지금 같다라고 뭔가 그려진 느낌인데 실제로는 다를 거야. 구해보면. 그러니까 너네는 몰라. 그냥 그리세요. 그 정확히 그리면 여기가 좀 더 짧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바로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지금은 이 정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값을 다 구해보게 되면 내가 얘는 한번 구해줄게 얘들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괜히 구해준다 그랬나? 16, 3, 48 빼기 32 마이너스 48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17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7로 극소값 하나를 갖고 0 대입하면 15니까 극대값은 15를 갖고요. 1을 대입하게 되면요. 다 사라지니까 7 플러스 3이니까 10 정도 갖겠지? 그러니까 극소값 두 개는 마이너스 17이랑 10이고 극대값 하나는 1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 봐봐. 더 그 짧죠? 아래로 내려오는 게 더 짧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좋아요. 풀고 갈게.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해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정계수가 섞인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정보가 주어진 거야. x 이퀄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저 1번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1이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1이 나오겠네. 이거 직관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거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F'2도 0이겠네요. 그죠? 이거 두 개 이용하면 우리가 A랑 B의 값 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2AX 플러스 B니까 우리가 2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A 플러스 B는 0 이거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1이 마이너스 21입니다.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계산하면 3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정도 나오겠죠?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2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그치? 근데 여기서 4A 더하기 B가 12잖아. 그러니까 2A가 24니까 A 값은 12가 되고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숫자가 왜 이렇게 커? 맞겠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숫자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3차 함수인데요. 1과 3에서 극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우리가 3차 함수가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1과 3에서 극값을 갖고니까 f'x 이퀄 0의 두 근이 x 이퀄 1 또는 3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싹 그려보면 3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최고차함계수가 3인 3참수니까 그러니까 f3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조건을 쓰게 되면 우리가 a, b, c 값 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그 다음에 찾아낸 다음에 f1 대입해가지고 구해주면 우리가 극대값 구할 수 있겠죠? 믿고 넘어갈게. 단순 계산이니까. 자, 여기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극값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잘 봐. 얘는 지금 도함수 그래프야. 우리가 도함수를 따지는 이유는 그냥 부호였어. 부호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리는 녀석이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함수의 증가감소를 따지면서 극대극소를 파악했던 거잖아.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지금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극대를 갖는 x값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였었고 그 다음에 극소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극소였단 말이야. 이해하지? 그치? 우리 그래프 많이 그렸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 한번 찾아볼래 여기서? 뭐밖에 없어.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녀석은 x는 2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 x값은 마에서 뿔로 가는 지점이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괜찮니? 그래서 2번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들아 너네가 정말 이 미지의 이 도함수를 보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으악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내가 그려보고 오늘 마무리 해볼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하고 있지만 0이 살짝 콩 됐다가 증가하지 않고 또 감소해요. 그쵸? 또 감소하다가 이번에는 다시 증가로 바뀌는 거 보이니? 바뀌다가 여기서 감소 안 하고 또 증가하죠? 그러다가 뿌악 감소하는 거야. 받아들여져? 그래서 그래프가 안 돼! 젠장!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2라고 생각하면 편해.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원래 함수야. 내신에서 이거 그리라고 돼요. 서술형에 가 이제 요 x축과의 교점이야. 항상 이 녀석이 기준이 돼요. 왜냐면 x축과의 교점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점에서 0이거나 부호가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어쨌든 거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그려놓고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리고 3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야. 부호가 바뀌는 가능성이 생기는 지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게 되는 거야. 증가함수?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니까 다 플러스일 거 아니야? 접할 수도 있죠. 근데 접하더라도 증가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 만약에 도함수가 접했으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혹시 아까 이거 물어보고 싶었니? 음, 음, 음. 아, 얘가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저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거든? 요 함수값만큼. 근데 얘는 요 함수값이 0이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거야. 검은색 그래프는. 이거 이해됐어? 이 설명 이해돼? 너네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겁나게 그려오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그려오세요. 117쪽까지.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얘들아 여기 접선의 방정식 이쪽은 빼고 풀어. 그래서 너의 숙제가 여기 105쪽부터 쫙 풀어오는 거야.